네, 무더위가 계속되는 이렇게 연날 저희 터널 전의를 찾아주시고 이렇게 심야 책방을 가득 메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심야 책방을 한 이래로 오늘 가장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네, 박수 한번 칠까요? 오늘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오늘 황상민 교수님을 모시고 심야상담소라고 그대로 일단 꾸며질 텐데요. 인간 심리에 대한 황상민 교수님만의 분석의 틀로 내가 왜 이러지 이런 고민들이 많으신 분들에게 속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는 황상민 교수님만의 해법을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밤늦은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일종의 약간의 심야 상담소 같은 느낌으로 사실 심야 식당 그 드라마나 영화 혹시 보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심야 식당에서 뭐 음식을 먹고 또 한잔 하면서 이야기하듯이 상담도 그렇게 될 수 있나요? 그래서 오늘 직접 여기서 여러분들을 그와 비슷한 분위기를 만든다고 생각하니 한편으로는 상당히 가슴이 떨립니다. 오늘 제가 이 강의 제목을 뭐로 잡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이 공간, 이 이름이 뭐죠? 이터널 전이에요. 사실 재밌는 게 이터널 전이라고 하면 삶과 죽음의 모든 시공간을 나와 관련해 가지고 표현한다면 그것이 이터널 전일 텐데 사실은 전 죽은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한테 해드릴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그거는 신부님한테나 뭐 목사님한테나 또는 스님한테 가서 여쭤보면 훨씬 좋은데요. 저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또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를 나름대로 평생 연구를 한 사람이고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살아있으면서 가지는 고민들을 자기 살면서 부닥치는 문제, 특히 남편하고 문제가 많아요. 엄마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또는 시부모하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이런 걸 누구한테 가서 묻느냐 하면요. 선임한테 가서 물어요. 선임 보고 남편이 바람을 피워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 이야기라든지 시어머니하고 이래요. 그럼 또 선임은 또 놀랍게도 거기에 대한 답을 주세요. 참고 살아라. 뭐 108배를 해라. 상당히 선임다운 현명한 답이긴 하지만은 그럴 때마다 저는 아니 결혼도 안 해보시고 시댁도 안 모셔보신 신부님, 스님한테 우리가 삶은 답을 얻는다는 거 이거 참 희한한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랬을 때 그분의 오죽 답답했으면 그분들에게 우리는 답을 원할까. 분명히 그것도 도움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은 진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내가 나의 삶에 대한 우리가 여행을 떠난다고 하면 목적지도 알고 또 그 목적지에 가는 지도도 가지고 있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랬더라. 요즘엔 지도 필요 없어요. 내비가 다 알아서 알려줘요. 진짜 그 말도 맞아요. 내비가 시키는 대로 그냥 무작정 가다 보면 목적지에 도착을 하는데 사실은 그럴 때마다 분명히 내비가 좋긴 한데요. 내비도요. 자기가 대충 어느 길로 가는지를 알고 있을 때 진짜 도움이 되지 전혀 모르고 무작정 내비대로 가면요. 훨씬 더 고생을 하기가 쉬워요. 대략적인 지도와 같은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머릿속에 가지고 있을 때 내비가 가르쳐주는 그 길을 가는 것이 훨씬 더 나에게 도움이 되고 즉각 나 나름대로 그 상황에서 뭐 길이 막힌다든지 또는 무슨 사고가 났다든지 그럴 때마다 그걸 피해 나갈 수 있는 나름대로의 지혜를 더 가질 수 있지 않아요. 그게 사실은 단순히 운전하는 것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내 삶을 내가 운전해 간다고 느낄 때 그럴 때도 필요하거든요. 제가 뭘 해야 좋습니까? 제가 어떤 직업을 택하는 게 좋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저 인생에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까? 내가 이 결정을 하는 게 맞을지 저 결정을 하는 건 맞을지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그때는 뭐가 나의 내비로 또는 나의 삶에 있어 지도로 내가 이용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미 제가 상담한 어떤 분의 사연을 가지고 제가 상담한 것을 조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그래요. 거기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자기를 찾아나간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역사에서 인간은 수천 년이 지났지만은 너 자신을 알라,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는 했지만 정작 어떻게 하면 그럼 저 자신을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자기에게 던지면 참 막막하거든요. 뭐 열심히 기도하세요 라는 말 말고 혹시 선생님은 자기 자신을 찾으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랬을 때 그걸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건가 라고 했을 때 저 문제를 나름대로 해결해 가는 방식도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나서는 훨씬 어떻게 보면 마음이 편해졌고 또 그 길을 저 나름대로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강의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찾아볼 수 있게 하고 앞으로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부닥치는 어떤 문제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것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자기가 자기 문제를 명확히 알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 해법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자기 찾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사실 그럴 때 나라는 사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어떻게 찾죠? 자, 구체적인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한테 더 잘 다가올 수 있어요. 어떤 젊은 친구가 이런 사연을 보내왔어요. 뒤에 계시는 분 안 보이실 테니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쓸 때 이 친구의 사연이 고민이 될 만한 사연일 수도 있고, 야, 참 배가 불러서 진짜 호강에 겨운 그런 사연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잠시 원하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은 이 친구의 마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진 고민을 생각하니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외모 컴플렉스로 인해 생겨난 개인 기피라 할까요? 모르는 사람과의 대면에서 심하게 긴장되고 생각도 많아져서 오히려 인간관계가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모 컴플렉스는 중학교 때부터 시작됐는데 성장기에 부정교합이 생겨나 외모에 관한 열등감이 심해졌습니다. 이후로도 점점 나빠졌고 심할 때는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서도 고민했습니다. 내가 이 얼굴로 살아야 되나? 나는 도저히 남들에게 민폐를 끼칠 수 없어. 그냥 내가 사라지면 많은 사람들한테 안광이 편해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얼마나 착한 마음이에요. 네. 어쨌든 그래서 재수가 끝난 후 양악 수술을 하였고 지금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내가 뒤에서 욕을 먹으면 어쩌지 하는 마음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도 모르는 사람과 만날 때 굉장히 걱정하고 삽니다. 그 모르는 사람은 나를 딱 보는 순간 쟨 틀림없이 수술을 해가지고 지금 얼굴이 곤란한 거야. 얘는 지 얼굴이 수술한다고 뭐 특별히 달라지나? 그때나 비슷하겠지. 혹시 이런 소리는 또 하지 않을까? 그 걱정이 돼가지고 또 모르는 사람 만날 때마다 제 얼굴 돌려서 가면서 아유 원판이나 똑같네, 혹시 이런 생각은 하지 않을까, 이런 또 걱정까지 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한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걱정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겠죠? 그런데 실제로 이 걱정을 하는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아주 심하게 그걸 하고 있어요. 저는 처음에 상담하기 전에 이 사연을 받았을 때는 아니 얼마나 얼굴이 이상하게 생겼으면 이런 걱정을 할까 하고 직접 상담실에 딱 들어가서 얼굴 딱 보는 순간 허극했어요. 너무나 잘생긴 젊은 청년이 또 앉아 있는 거예요. 속으로 아니 이 청년이 본인이 이 얼굴을 본인이 뭐라고 그러면 내 같은 사람은 그동안 상대 기적이지, 그렇잖아요. 야, 그런데도 사람들마다 참 걱정이라는 게 이렇게 다르구나 먼저 첫 번째 느꼈죠. 더 재미있는 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책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했냐면
두 번째는 의지력과 집중력이 안 좋습니다. 저는 수능을 4번이나 보고 대학에 합격했지만 수능이나 4번을 보고 대학에 합격했으면 이 의지력 얼마나 대단해요. 그렇지 않아요? 네. 와, 의지력 하나 수능을 4번을 볼 수 있다는 건 저는 한두 번 보고 포기하고 죽어도 나는 더 이상 안 본다 생각했는데 4번이나 봤대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요, 대학에 합격했지만 원하던 대학이 아니라서 휴학을 한 상태예요. 이 고도의 집중력, 원하는 대학을 가겠다라는 그 마음. 이야. 그리고요, 아버지가 회계사로 일하셔서 회계사 자격 시험을 위해 공부 중입니다. 하지만 수능 공부를 할 때나 지금 회계 공부를 할 때 공부를 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공부하는 게 힘든 거는 뭐 이분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시험 공부를 하는 것만큼 재미없는 공부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시험 공부는 왜 해요? 입시도 수능 공부들을 했고, 아버지가 회계사라서 시험 공부를 하는 거예요. 회계사가 되려고. 이게 참, 아버지가 하는 거, 부모가 하는 걸요, 따라하는 것만큼 괴로운 일이 없어요. 예. 본인이 회계사 되는 걸 원했을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하니까 나도 해야지 라는 생각이었을까요? 예, 아버지가 해야지, 나도 해야지 하는 것만큼 이거 괴로운 일이 없어요. 자, 지금 회계 공부를 할 때 공부를 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어느 한 날 열심히 하더라도 성취감이나 만족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오늘처럼 다음에도 쉬지 않고 공부를 해야겠지 하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운명의 만남처럼 제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싶었어. 운명의 만남처럼 제가 좋아하는 그 사람을 찾고 싶어서 저는 오늘도 기다립니다. 그러면 그분이 짠 하고 나타나죠? 아니에요. 그런 일이 없어요. 운명의 만남은 없어요. 그건 드라마에서나 있어요. 예. 이분이 지금 본인이 사는 현실과 드라마가 구분이 안 되는 지금 안타까운 심리 상태에 있다는 건 아시겠죠? 자, 대학 합격 후에 학과 수업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교양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원하는 것을 찾으려 했지만 지금은 수험을 실패하면서 포기한 상태입니다. 세상에, 제가 대학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알아요. 대학에서 교양 수업을 들으면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찾으려 하는 사람, 그거 진짜 황당한 거거든요. 교양 수업은 교양 있는 인간을 양성하는 거지 본인이 원하는 것을 찾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우물에 가서 숭늉 찾는데 그거를 교수한테 물어보면 알 거거든요. 본인은 교양은 풍부한 인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의 원하는 삶을 살겠다고 아버지가 하는 회계사 일을 내가 하겠다고 회계사 시험을 보는 거, 그건 당연히 자기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시험을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포기한 상태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죠? 다른 일 하면 돼요. 무슨 일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면 돼요. 맞아요. 그런데 제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많이 이것저것 해봐요. 많이 이것저것 해봐야 돼요. 삽질을 많이 이것저것 해봐야 돼요. 하다 보면 언젠가 내가 묻힐 무덤자리라도 하나 찾지 않을까. 예. 이럴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건 많이 이것저것 하는 것만큼 황당한 일이 없어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조언할 때마다 죽으라고 진짜 작정하는구나. 네, 왜 그런지 제가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많이 이것저것 하다 보면요, 어영부영 4, 5년 흘러보내게 돼요. 그래가지고 20대 후반 저한테 찾아가 어떤 일을 하는 게 저에게 맞는지 알려주세요. 20대 후반이면 그래도 괜찮아요. 30대 중반, 40대 중반, 40대 중반까지 해가지고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지난 15년 동안 3개월 이상 일을 해본 게 없고요. 제가 거의 15가지 이상의 일을 했는데 어느 하나도 저에게 맞는 게 없었습니다. 박사님, 이제부터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저에게 맞을까요? 이렇게 상담하러 오신 분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네. 너무 답답합니다. 회계사 시험은 그래도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선택이었는데 회계사 시험 공부를 하면 할수록 힘듭니다. 박사님의 상담을 통해 제가 어떤 사람인지 보다 깊은 답을 얻은 후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와,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멘. 오 주여, 부처님. 점쟁이한테 가면 알려줄까요? 안 알려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 마음 들여다보고. 자기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중요하고 좋은 지적이세요. 어떻게 우리 마음을 들여다볼까요? 사실 이 더운 여름에 여러분들이 심리상담소 왔더니 왜 내 문제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이 답도 없는 이 문제를 내한테 던져주면 내보고 어떡하라고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렇지만은요, 어떤 누군가의 삶의 문제를 내 문제인 것처럼 내가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통해 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면 내 문제를 내가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또 그것에 대한 해법을 찾아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어떻게 읽어야 되고 나를 찾는다는 게 뭡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황상민의 성격연구소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이 5가지 각기 다른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소개를 듣는다면, 사람들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마음을 가진다고 할 때 어느 순간마다 그 사람의 마음은 5가지의 형태로 구분이 됩니다. 1차적으로 우리 얼굴은 각각 다른 사람들하고 구분이 되잖아요. 그리고 눈에 보이니까 나의 얼굴이 어떻다는 걸 아는데 자기 마음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거를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WPI라는 심리검사를 만들었는데, 마음의 MRI를 제가 WPI라고, 마치 우리가 신체를 알아본다라고 할 때 MRI를 탁 찍으면 신체 내 기관을 알듯이 마음의 MRI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찍어볼 수 있을까? 우리가 마음을 안다, 마음을 읽는다라고 할 때 마음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것을 보일 수 있고 구분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는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게 지난 100년 동안의 심리학의 역사에서 심리학이라는 게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고 하면서 마음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가 진짜 아인슈타인의 어떤 상대성 원리를 찾아내는 것만큼 상당히 쉽지 않는 나름대로의 과제였는데, 저 나름대로 인간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라고 하는 것이 이 WPI를 통해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구분하자. WPI는 황스 퍼스널리티 인벤토리의 약자예요. 그래서 긴 이야기를 잠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인간의 마음은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건 5가지의 단어로 일단은 그 각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뭡니까? 5가지 단어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 수 있습니다. 리얼리스트, 로맨티스트, 휴머니스트, 아이디얼리스트, 에이전트. 네, 지금 어떤 분은 인상 팍 쓰면서 나에게 묻지 마! 이런 지금 마음을 드러내는데, 이분들인지 이수신 장군의 정신을 나의 일상생활에서 잘 구현하고 계십니다. 적들이 나의 정체를 결코 알지 않도록 해라. 그러다 보면 나도 내 자신이 누군지를 알 수 없단 말이야. 네, 이런 분들은 리얼리스트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아까 어떤 분이 로맨티스트라고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또 휴머니스트인 분. 뒤에 손 몇 분 드시는군요. 네, 아주 휴머니스트는 이런 거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데에서는 상당히 뻔뻔하다고 하는 소리를 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아이디얼리스트. 우와! 네, 저하고 비슷하게 생기신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에이전트는 사실 정체를 알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그분들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한테 주어진 일 열심히 하면서 저는 제가 뭔가 일을 열심히 할 때 제가 살아있음을 느껴요. 그런데 제가 어떤 사람인지 별 관심이 없거든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많이 있지 않으세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건 별로 영양가 있는 자기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내일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주무시거나 아니면 이 시간에도 주말에도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질문을 받은 적 있습니까? 당신은 왜 사십니까? 뭘 위해서 사십니까? 그럴 때 그 이야기는 많은 리얼리스트로서 현실에서 착하게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사람으로 서야 되고 여러분은 빛과 소금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살면서 뿌듯하게 느끼시는 분들한테 가장 분명하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 여러분들은 모두 죄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그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 사고는 상당히 놀라운 인간 심리에 근거를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너 왜 사니? 나는 저의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분의 말씀에 따라야 되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야 되고 이러는 것이 언젠가 저희 죄를 사하게 되면 저는 어디에 있나요? 예, 천국에 있다고 믿어야 되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인간이 지금 사탄아 물러가라 뭐 그런 말씀을 또 저한테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건 특정 종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 있어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왜 태어나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답이라고 던져주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실제로 자기가 살아야 될 길을 찾기보다는 스스로 죄의식을 더 불러일으켜 가지고 착한 사람으로 또 뭔가 더 큰 권위나 또는 더 큰 뭔가를 위해서 오늘도 나는 나아가야 되고 살아야 된다는 이런 부담을 우리에게 주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당신은 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그 질문을 던져보면 상당히 답답해지거든요. 분명히 내가 태어난 이유가 있을 텐데 뭘까?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마다 항상 이 질문을 강의할 때마다 꼭 질문을 해요. 학생은 왜 태어났지? 그러면 거의 99%의 학생들은 고개를 푹 숙입니다. 왜? 자기가 뭔가 잘못했다는 걸 느끼거든요. 자기가 태어난 게 잘못했다는 생각을 거의 반사적으로 가져요. 신기하게도. 자,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각기 다양한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재미난 거는 한국 사람들이 너는 왜 태어났니? 무엇을 위해서 사니라고 할 때 나름대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들을 몇 가지 찾아낼 수가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5가지를 구분했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관계.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좋은 사람, 착한 사람으로 살아나가기 위해서예요. 착한 아들, 딸로서 살아야 되고 누군가의 좋은 친구, 동료, 남편, 아내, 좋은 부모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 저는 사는 겁니다. 그럼 너는 뭔데? 잘 맞춰줘야 돼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거에 난 따라줘야 돼요. 너는 뭐니? 저는 맞춰주기만 하면 돼요. 맞춰주다가 어떻게 되는데? 예, 위암에 걸리겠죠? 네. 위장장애에 시달리다가요? 네, 그렇지만 언젠가는 천당에 갈 테니까, 극락에 갈 테니까 그때를 바라보고 살아야죠. 이게 놀랍게도 거의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50% 이상의 사람들이 가진 기본 심리예요. 그럼 너는 어디에 있니? 저가 어떤 사람인지 묻지 마세요. 저가 단지 그 사람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저가 관계를 잘 맺고 사는지만 알려주세요.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있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한테 주어진 역할이나 책임을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이 믿음을 중요시 여기는 분들은 비교적 자기 살아가는 데 있어 나름대로 에너지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제가 무기력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항상 꿈속에 있는 것 같고요. 자는 듯 하고요. 손 하나 까딱 할 수 없어요. 저한테 상담을 왔는데 진짜 본인이 뭐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학점이 거의 올 A를 맞는데도 자기는 충분히 잘하지 못해요. 제가 아무리 좋은 성적 학점을 얻더라도 가슴이 답답하고 제가 속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나요? 내가 이렇게 좋은 학점을 얻는데 그거는 제가 잘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너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받을 수 있니? 제가 자유롭게 뭔가를 하고 싶어요. 하면 되잖아요.
되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뭐니? 네, 이런 친구가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 높은 친구, 또 매뉴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 이래야 된다, 저래야 한다 라는 당위적인 기준에 자기를 맞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셀프는 나 자신은 이런 사람이에요. 자신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거나 자기를 잘 표현하거나 이런 사람은 셀프가 높은 사람이고, 그렇지 않고 제가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저는 먼지와 같아요,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은 셀프가 상당히 바닥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 다음에 향유라는 거는 자기가 하는 일에 상당히 집중할 수 있고 거기에 몰입하는 마음이 있고 그걸 즐기는 사람인데, 사실은 그게 있으면 또 그것만 남들이 뭐라고 해도 제가 좋아하는 거를 저는 빠져들고 그거에 대해서 줄기차게 나아갈래요. 그것도 상당히 좋거든요. 뭐 돈이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어요. 자, 이제 이것이 너는 무엇을 중요시 여기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를 나타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의 마음을 MRI처럼 쫙 찍었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이렇게 나타나요. 이 사연을 준 젊은이의 모습은 이렇게 나타나요. 이 젊은이는 로맨티스트 성향이 아주 높은데 거기에다가 매뉴얼까지, 매뉴얼이 아주 높아요. 그리고 단순히 로맨티스트 성향만 높은 게 아니라 아이디얼리스트 성향까지도 같이 높아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저게 대체 뭘 이야기합니까? 라고 하는데, 이 프로파일을 딱 보면 이 친구의 마음은 두 가지 뚜렷한 성향을 가지고 드러나고 있어요. 로맨티스트와 아이디얼리스트. 로맨티스트의 성향은요, 상당히 섬세하고 감성적이에요. 섬세하고 감성적이고, 또 그러면서 이 섬세하고 감성적이면 모든 외부의 자극이나 또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예민하게 반응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상당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정서적으로 예민하다는 거죠. 그런데도 아이디얼리스트는 머릿속에서 상당히 생각이 많아요. 그러면 이 생각이 많고 예민하고 불안하면 어떻게 되죠? 아파요. 네, 아파요. 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파요. 그런데요, 이까지는 뭐 본인이 참고 견딜 수 있는데, 결정적인 문제는 너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왜 사는가라고 할 때 이래야 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판단하고 질책하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아이고 이 공부하는 것이 대체 뭘 위해서 해야 되나, 나는 대학을 가려고 열심히 하는데 혹시 이번에 또 떨어지면 어떡하나,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가면 어떡하나, 또 이런 대학은 적어도 가져야 되는데 인서울은 해야 되는데 아웃서울 하면 나는 아웃되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온갖 생각을 갖추면서 자기를 끊임없이 평가하고 끊임없이 비하하는 심리 상태에 있으니까 그 불안 수준은 훨씬 2배, 3배 이상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 친구가 불안한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이 자기평가와 타인평가라고 나타나는 이 그래프에서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죠. 그러면서 본인이 실제로 하는 거는 근근히 살아가고, 이 현실적으로 봤을 땐 자기는 완전히 이 리얼리스트 성향 빵! 현실적으로 조금이라도 남들에게 뭔가 성과가 있는 모습은 없이 거의 루저로서 살아간다라고 스스로 인식하는 그 심리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 프로파일이 너무나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파일은 그대로 남들 기준에 맞춘다, 매뉴얼이 높은 걸 그대로는. 그리고 이런 분들의 특성은요, 끝까지 해본 게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수까지가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 대학은 내가 원하는 대학이 아니라서 휴학을 한 상태가 되죠. 그럼 대학을 왜 들어가요? 네. 그래서 보통 이것저것 하다가 결국에 망하는 아주 대표적인 특성을 보이는 게,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그러면 내 속에 내 하나만 있으면 좋겠네요.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자기가 몇 가지 성향을 가지는 사람들을 저는 심리적으로 다중이라고 그러는데, 다중이는 한편으로는 자기 속에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가 누군지를 참 알기 힘들지만은,
또 마치 자기 속에 너무나 많은 특성이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우리가 좋게 표현하면 내한테 달란트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재능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재능이 많은 사람은요, 웬만큼 하면 웬만큼 돼요. 그렇지만은 그게 어중간하게 돼요. 그러면 그 많은 재능을 어느 하나에 상당히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투입을 해야지 남들보다 확실하게 잘할 수 있는데, 웬만큼 되니까 웬만큼 하고 그걸로 가지고 됐지라고 하는데, 그럴 때는 보통 한 2%, 20% 부족한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중간한 상태, 본인이 기대 수준은 상당히 높은데 그만큼 만족할 만한 게 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끝까지 해본 게 없고 또 안정적인 것만 찾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로맨티스트의 성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 상태가 되면 상당히 불안이라는 것이 상당히 있고, 특히 트러스트 상당히 떨어져 있죠. 자기에 대한 믿음,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걸 인식하는 게 상당히 떨어지니까 내가 뭘 해도 내가 제대로 못한다는 마음을 가지는 거.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하는 거는 이 WPR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읽고 있는가에 대한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담자가 자기 문제를 호소한 사연이나 프로파일이나 그렇게 그대로 나타나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과도한 기준을 갖고 있어요. 매뉴얼 엄청 높다는 거죠. 원하는 결과가 아니면 모든 것을 실패로 여기게 돼요. 자, 이 친구가 읽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친구의 마음을 다 제가 읽어드렸죠? 자,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를 끝까지 파본다. 하나를 끝까지 파본다. 훌륭해요. 훌륭해요. 여기서 이분은 하나를 끝까지 파보는데 그 하나가 뭔가요? 아주 좋은 지적을 했어요. 하나를 끝까지 파본다. 근데 뭘 파보죠? 지금 여기서 뭘 파야 되죠? 이곳저곳 지금 본인이 판 구덩이가 지금 온 거에 있어요. 대학도 있고 회계사 시험도 있고, 이 대학 저 대학 이 전공 저 전공 이 교양 저 교양 지금 엄청 많이 파놨어요. 제일 잘하는 거. 제일 잘하는 거. 아까 이분의 특성은 뭐라 그래요? 무난하게 한다고 그랬죠. 웬만큼은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잘하는 거는 다 비슷비슷하게 해요. 제일 많이 판 거. 그것도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그동안 제일 많이 판 거. 그런데 재밌는 게 끝까지 해본 게 없기 때문에 제일 많이 판 거를 생각하기가 참 힘들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 친구의 마음을 읽는다는 게 중요한 게, 이랬을 때 대부분 이제 제가 상담을 할 때는 너가 과거에 성공이라고 느꼈거나 뿌듯하게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경험이 있는가를 많이 물어봐요. 이 친구는 아까 그 사연에서 보니까 잘한 거 뭐가 있을까요? 네?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효과 본 거. 그거 상당히 중요한 지적이시네요. 그러면 너가 직접 성형수술을 경험을 했으니까 아예 성형외과 의사가 되는 건 어떻겠냐? 아니면 성형외과의 사무장이라도 돼보는 게 어떻겠냐? 그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본인이 사실은 성형수술을 한 거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뒷담화할 거라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두려움을 더 가지고 있어. 사실은 전 재밌게도 그 친구는 본인이 부정합이고 이래서 남들이 자기 얼굴을 이상하게 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 친구 얼굴을 연상을 해봤을 때 아마 그 친구는 본인은 성형수술을 했기 때문에 좀 나아져서 지금은 볼만합니다라고 그러는데, 저 생각에는 성형수술 전이라도 참 볼만했을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 본인이 부정합이고 자기 외모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공부를 하는데 집중을 할 수 없고 내가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것에 가장 좋은 이유가 바로 본인의 외모 탓으로 돌리면 되거든요. 그만큼 좋은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죠? 잘 안 풀리면 가장 좋은 게 자기 외모 탓을 돌리고 자기 부모 탓 돌리고 또 돌릴 탓은 많잖아요. 우리가 대통령 탓도 해도 되고요, 북한에 있는 사람 탓을 해도 되고요. 자, 그럼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이 친구는 스스로 내가 왜 이 상황이 있는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왜 나는 이렇게 힘들기만 할까요?
내가 힘든 게 헛수저라서 88만 원 세대라서 분명히 아니죠, 그죠? 사수 정도까지 해볼 만큼 먹고 사는데 문제 없죠? 이 친구가 우리 아버지가 웬만큼 보리하니까 살아생전 동안 내가 뭐 그냥 편하게 지내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죠? 왜 그런 생각을 못 할까요? 착했어. 맞아요, 착했어. 아니 그래도 내가 나이가 20몇 살이고 어른이 다 됐는데 내 밥벌이는 나도 해야지. 근데 아니 부모를 잘 만난 것도 지 복이지, 지 능력이지. 우리 부모가 돈 잘 벌면 그 돈이 다 내 거 아니야. 그렇게 그거 가지고 잘 살면 되잖아. 그런 생각을 해도 돼요, 안 돼요? 네, 돼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그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가질 거냐, 이 친구의 어쩌면 선택일 수도 있는데, 이 친구의 마음에서 그게 이제 조금씩 자기 나름대로 이래야 된다는 생각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것이 맞아 라고 하는 그 틀에 자기 자신을 맞추려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 잘 맞추지 못하는 내가 멍청해 보이고, 내가 나쁜 애인 것 같고, 내가 뭔가 큰 잘못을 저지르면서 사는 것 같고, 내가 숨쉬고 사는 것 자체가 제약이야, 내가 이렇게 생겨먹은 것도 다른 사람한테 민폐야, 이런 생각까지도 자연스럽게 가지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분들이 한없이 마음이 여리고 착한 분이기 때문에, 어쩌면 많은 분들은 진짜 뻔뻔하게 두꺼운 얼굴로 사는데, 그분들은 착하기 때문에 스스로 엄청난 멍해를 지고 가는 그런 삶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죠? 한국을 떠나면 좋다. 훌륭해요. 네, 이런 친구한테요, 웬만하면 외국에 가가지고 자기의 새로운 길을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도 해요. 그러면 이런 친구들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무서워요. 놀랍게도요, 외국을 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저는 외국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럴 때 물어보죠. 혹시 외국에 혼자 여행한 적은 있나요? 아마 혼자 여행은 아니고요,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갔는데 일본에 갔다 왔어요. 그 외에 자기가 외국여행 가는 거는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그럴 때는 외국여행을 가려고 하면 꼭 안 되는 이유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재밌게도 또 로맨티스트의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으면 무조건 안 되는 이유는 수백 가지를 아주 귀신같이 순간적으로 잘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하고 상담을 할 때는 결코 답을 주지 않아요. 계속 질문을 해요. 뭘 하시고 싶으세요? 그럴 때 가장 어려우신 분이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네. 그럴 때 베테랑 정신을 이제 발휘하는 분이에요. 그럴 때 그럼 죽으면 되겠네요. 그럼 어떻게 상담하는 사람이 죽으라고 그래요? 저도 그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럼 죽지 그러셨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죽으려고 시도도 하는데 대개는 무서워서 본인 스스로 그걸 포기한 경험도 있어요. 상당히 위험한 상담을 하죠. 근데 그거를 확인을 꼭 시켜요.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한 경험이 있다는 까지 이야기하고, 본인이 그래서 무서워서 포기했다고 하면 잘하셨어요. 진짜 잘했어요. 지금까지 그동안 한 일 중에서 최고로 잘했어요. 성공이에요. 성공의 경험에 대해서 먼저 하나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황당하죠? 네. 그럴 때 본인도 인정해요. 그거는 제가 잘한 것 같아요. 됐어요. 자, 이제 왜 그러냐면 자살 시도를 한 친구들이 죽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분들이 왜 죽는지 아세요? 실수해서. 재수 없어서 죽는 거예요. 충동적으로. 그렇죠. 충동적으로 그 행동을 했는데 그게 너무 성공이 되어버린 거예요. 한편으로는 재수 없는 경우가 된 거죠. 여러분, 이제 이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행복했던 순간을 생각해라. 그런데 이런 친구는 행복했던 순간을 생각하라면 없어요 이러고 있어요. 아주. 근데 없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려고 아예 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자기 상황은 너무나 희망이 없고 아무런 그게 없으니까 무기력한 상태로 있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답이에요. 너 굳이 지금 시험 공부할 필요 없어. 너 공부할 필요 없어. 너 왜 공부를 하니? 아니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가 뭐라도 해야지 먹고 살잖아요. 너 지금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먹고 살잖아. 그건 그래요. 그러면 당분간 너가 돈을 벌어가지고 부모를 부양해야 되니? 아니요. 그러면 당분간 너가 놀고 싶고 하고 싶은 거를 뭐든지 하면 되는 거야. 그럴 때 되게 그래도 돼요? 당연히 되지. 너는 그럴 권리가 있어. 저가 뭘 했다고요? 능력 있는 부모 뒀잖아. 그게 얼마나 큰 능력인데. 그럴 때 이 착한 친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얘야, 너 부모는 왜 돈을 벌겠니? 너 부모가 죽을 때 가져가려고 돈 버는 게 아니야. 너한테 돈을 쓰려고 돈 버는 거야. 너가 뭔가 대학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너가 나름대로 사랑구실해야 되고 너가 뭔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불안을 안고 또 뭔가 아무 생각 없이 수능 공부하고 회계사 시험 공부하고 했던 시간이 어느 정도 되니? 그러면 되게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본인이 가슴이 답답하고 힘들고 자기가 뭔가를 하는 데에서 어려움을 느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게 대개는 10년 정도의 시간이에요. 보통 중고등학교는 우리가 사춘기라고 하고 중고등학교는 사실 그냥 무작정 대학을 바라보고 보내는 시간이니까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5년 동안 이 친구는 뭔지 모르게 자기에게 부여된 그 임무나 과제를 자기가 잘 완수해야 되고 그걸 완수하기만 하면 자기의 역할이나 자기 자신이 좀 번듯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줄기차게 달렸던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인간이라는 걸 확인하는 시간을 지난 4, 5년을 보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작은 것부터 성취감을 느껴라. 여러분들이 이미 언급을 했죠. 외국에 가는데 지금부터 너가 해야 될 일은 사실 이 친구한테 너가 가고 싶은 데가 있니? 그럴 때 본인이 어디를 가고 싶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럴 때 만일 너가 그 길을 가서 여행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거기서 산다면 어떨까? 생각 안 해봤는데 한번 그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거기서 살면서 뭘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건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거기 가가지고 살아. 그러면 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텐데요. 거기 가지고 너가 뭘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거기 가서 낯선 공간에 가가지고 너 혼자서 사는 연습을 한번 해봐. 뭘 해야 된다라는 생각조차 없이.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내가 낯선 환경에 가서 나 혼자 나의 삶을 만든다라는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있으시겠죠, 그죠? 그럴 때 여러분들한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어떤 걱정이 들까요? 뭘 먹고 살지? 네, 그 고민을 이 친구는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낯선 공간에 가서 이 친구가 살 수 있을까요, 죽을까요? 그렇죠. 비행기표를 끊고 공항에 가서 낯선 나라에 내리면 그 순간 이 친구는 죽어버리죠? 안 죽어버려요? 안 죽어버려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자기가 뭐 택시를 타던 버스를 타던 자기가 호텔에 가던 말던 그때부터는 자기 혼자서 살아가는 연습을, 이거는 거의 심리적으로는 유치원 정도 나온 애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마치 학교에 가가지고 자기가 하나하나 배워나가듯이 자기의 삶을 자기가 만들어가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이 친구가 자기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거는 돈이 없어서 살아가지 못한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자기 삶을 만들어 간다라는 경험을 한 번도 스스로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무기력하게, 그리고 자기가 수능 시험을 보든 회계사 시험을 보든 그것이 자기가 진짜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막연히 당위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이는 20대 중반이지만은 자기의 삶을 스스로 찾아가는 능력은 거의 유치원생 수준, 초등학교 1, 2학년생 수준 이상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는 이 사연을 이야기하는 친구는 정확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본인이 익숙한 환경에 있을 때는 스스로 그 경험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랬을 때 외국에 가는 것은 상당히 좋은 시도이기는 해요. 그런데 스스로 본인이 그 두려움을 자기가 기꺼이 내가 자살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나아 라는 것을 직면하고 스스로 결정을 해야 돼요. 누군가가, 부모가 보내게 되면 그때부터 거의 반항하는 심정으로 희한한 행동을 해요. 마치 아이가 내가 저 장난감을 가지고 싶은데 그거를 못 가지게 할 때 길에서 누워서 난리치죠. 그거하고 똑같은 행동을 해요. 그래서 무조건 외국으로 보낸다고 해서 이 잘 지내는 건 아니에요. 스스로 본인이 결정을 할 것인가 하는데, 그럼 그 결정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인이 결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럴 때 스스로 자책하거나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지 않도록 너 더 이상 회계사 시험 공부하면 안 돼. 할 필요 없어.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냥 놀고 먹어. 그동안 너가 너무 수능 공부하고 시험 공부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어. 너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뒷산에 놀러가고 앞산에 가고 전국을 그냥 돌아다니는 그거를 해도 돼. 실제로 그런 일을 시킨 친구가 있어요. 6개월 정도 하고 나니까 자기 몸도 좋아지고, 그래서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아주 뚜렷하게 알게 됐다고 저한테 다시 찾아온 친구도 있어요. 재밌게도 자기가 이미 4, 5년 허송세월을 했기 때문에 당장 뭘 해야 되고 당장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 당장 뭐 하지 않으면 자기는 더욱더 인생이 망가질 거라고 느낄 때, 그렇지 않아. 너 인생은 앞으로 4, 50년을 너가 살아갈 거야. 4, 5년 그냥 한 거는 단순히 너가 지금까지 25년을 살기 위해서 25년 사는 동안에 너가 너 스스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다고 스스로 너가 결정해서 한 시간은 얼마 정도 되니? 아마 1, 2년도 없어. 그냥 누군가에 의해서 너가 살아왔던 거기 때문에 너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너가 너 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만든다라는 그 느낌을 가지는 거. 그게 너가 살아가는 너 자신을 발견하는 거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는 지금 그거를 너무나 무기력하고 스스로 실패한 심리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거란다 라는 것이 자기 찾기의 첫 번째 이야기가 되는 거죠. 내게 맞는 삶의 방식을 추구한다. 지금 이거는 너가 당장 성급하게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차라리 뭐를 하지 않는 상태로 지내면서 너가 얼마나 한량기가 많은지, 재주가 많은지, 그리고 그 재주를 쓸데없는데 많이 쓰고 있는지를 스스로 알게 되면 1, 2년 지나게 되면 너는 어쩌면 이제는 이것저것 할 게 아니라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10년, 20년 하더라도 내가 충분히 괜찮겠다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을까? 그때 해도 늦지 않아.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요, 사실은 대개 1년, 2년만 지나면 자기가 뭘 하는가를 충분히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너무나 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것저것 찝쩍거리면 진짜 자기가 뭘 하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느 것이 좋을지 찍어봅시다. 띵! 찍어서 그래, 내가 이걸 적어도 3년에서 5년 한번 해보자. 적어도 5년만 미친 듯이 이걸 하면 뭐를 하더라도 너는 성공할 거야. 그 믿음을 스스로 만들 수만 있으면 이 친구의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사실은 그 하나를 분명히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것이 이 친구의 심리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는 거죠. 항상 자기가 뭘 하면서 이게 아닌데 내가 다른 걸 하면 더 잘할 건데 그래서 저한테 진짜 더 맞는 게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걸 보통 파랑새 심리라고 그래. 저 산 넘어가서 파랑새를 찾기만 하면 거기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걸 잊고 내가 더 멋진 삶을 살 수 있을 건데 그래서 진짜 그 산 넘어가서 파랑새를 찾아봤는데 없는데 집에 돌아왔더니 우리 집에 그 파랑새가 있었네 뭐 이런 이야기들 있죠, 그죠? 정확하게 나타나는 게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저한테 상담하러 오는 많은 친구들이 참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재능을 이것저것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걸 찾다 보니까 결국에는 진짜 본인이 잘하는 게 뭔지를 더욱더 알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면 삶의 많은 선택의 길에서 좀 더 분명하고 가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요. 여러분들은 이 단어만을 가지고 봤을 때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느낌이 벌써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자기 찾기를 하는 그 삶의 여정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오늘도 나는 걷는다 이러면서 여러분은 마음의 산티아고 길에서 오늘도 계속 야고보 성인의 그 길을 하면서 주여 어디에 계시나이까 라고 걷는데 놀랍게도 많은 분들은 산티아고 그 길을 제가 한 달을 걷고 오기만 하면 제가 갈 길에 살 길이 보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걷고 나니까 몸무게는 10kg 빠졌는데 여전히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도 많이 있답니다.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멀리 산티아고 갈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리얼리스트, 로맨티스트, 휴머니스트, 아이디얼리스트, 에이전트 나는 어떤 성향을 뚜렷이 드러내면서 살고 있는가 그랬을 때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해서 왜 사는가라고 할 때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많은 에너지를 쏟고 그것을 추구하는가 아니면 내 자신에 대한 믿음 또는 내가 해야 될 역할 그걸 충실히 하려고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가 또 누군가가 나에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맞다 라고 하는 어떤 당위적인 틀에 나를 끼워 맞추고 또 그것을 내가 이루기만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고 사는가 아니면 내 자신을 인정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진짜 남들이 너희들이 뭐라고 그래도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그냥 푹 빠지면 되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이렇게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읽어볼 수 있을 때 현재 여러분들의 자기 찾기는 조금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각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찾기는 내가 현재 해결하고 싶은 문제 또는 내가 겪고 있는 삶의 어려움이 뭔지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는가 어떤 답을 내 스스로 찾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의 자기 찾기는 조금씩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좋은 리조트에서 여러분들이 이 늦은 밤에 안 주무시고 이 강의에 참가했다는 건 놀라운 일이죠? 네. 그게 아마 자기 찾기라는 게 얼마나 나에게 필요하고 또 우리의 삶에 있어 즐겁고 재미있는 삶의 여정의 과제인가를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ou.